2부 쿠티뉴 대체자는 누구? 라는 주제로 들고 와봤습니다. 얘기가 많아요. 쿠티뉴가 팔리고 나서 굉장히 자금력? 돈이 많아졌어요, 리버풀이. 아무리 반다이크를 1,000억에 사왔다 하더라도 쿠티뉴를 2,000억에 팔았는데, 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 뭐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적 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네. 저는 네, 뭐 쿠티뉴 대체자를 일단 1월 달에는 처음에는 쿠티뉴를 팔았을 때 뭐 쿠티뉴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라든지 얘기는 뭐 주제 안 맞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쿠티뉴를 팔았을 때 그래도 대체자를 1월에 과연 영입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한 70, 80 이 정도로 봤어요. 왜냐면 적은 금액이 간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 갔기 때문에 뭐 오버페이를 해서라도 누군가 데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FSG 뭐 사실 이적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클럽입니다만 FSG가 생각 없이 팔지는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행동하는 것은 FSG이기 때문에 구상하는 건 클럽이고요. 결정하고 구상하는 건 클럽이고요. 네. 근데 한 쿠티뉴가 풀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거의 이제 저는 접었어요, 생각을. 1월 영입은 더 이상 없겠구나. 그냥 왜냐면 분위기가 그랬어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뭔가 움직이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거든요. 네. 전 트위터를 해요. 트위터를 제가 직접 글을 쓰는 건 아니고요. 트위터에서 이제 여러 기자들을 팔로우해가지고 소식을 접해요. 근데 네, 얘기가 별로 없어요. 얘기가 별로 없었고 얘기가 아까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쿠티뉴가 팔렸는데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막 찌라시를 내요. 막 마레즈, 르마, 뭐 더 나가서 뭐 이상한 뭐 여러 선수들 다 나와요. 뭐 브란트, 오바메양, 뭐 퓰리시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자들이 뇌피셜을 씁니다. 하지만 그 이제 흔히들 공신력 3대장,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소스를 가지고 글을 쓰는 3대장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 세면의 기자분들은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거든요.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서 1월 영입에 대해서는 한 3, 40%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지금은 뭐 이제 거의 한 10%대도 안 돼요. 네, 예상한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1월에 계속 생각을 했는데 1월에 굳이 영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충분히 저는 쿠티뉴 공백? 쿠티뉴 공백? 저는 솔직히 이거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선수단으로. 클럽도 이 얘기를 했어요. 메꿀 수 있다. 지금 선수단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메꿀 수 있어요. 이 스쿼드로 저는 챔피언스 리그 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건 스쿼드로만 따졌을 때 얘기해요. 아까 뭐 일부에서 스완지, 웨스트브로미치 이런 이상한 실수를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으로 챔스를 이 실력을 계속 보여주는데 챔스를 갔다? 전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부끄럽고 다른 팀들한테 미안할 거예요. 하지만 멤버로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완지전 패배, 웨스트브로미치전 패배. 저는 이건 쿠티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쿠티뉴가 있었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필요했던 건 쿠티뉴 같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쿠티뉴가 있었어도 졌을 거예요. 질 경기 졌을 거고 비길 경기 비겼을 겁니다.
물론 두 경기 다 졌습니다만,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쿠티뉴가 있어서도 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아, 이제, 지금 필요한 거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양성이에요. 선수들의 유형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날둠, 엠레찬, 챔벌레인, 거의 다 이제 굳이 분류를 하자면 큰 유형으로 묶자면 박스 투 박스 유형의 선수들이에요.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랄라나처럼 탈압박이 되는 선수가 아니고 공간이 필요한 선수들이거든요. 공간이 없을 때 플레이를 잘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그런 유형의 선수가 필요해요. 굳이 탑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클럽 전술에 맞고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네, 그게 답이에요. 저는 클럽 전술에 맞으면 저는 클럽 전술에 맞는 그런 선수가 리버풀에 온다? 전 개인적으로 텐백 무조건 뚫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까지는 네, 좀 과장을 했는데 무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기를. 그런 선수가 있다면 자 보세요. 첼시에 누가 있습니까? 아자르가 있어요. 맨시티에 사네, 뭐 스털링 이런 선수들 뭐 있죠. 그리고 맨유는 마샬이 있어요. 마샬도 있고 뭐 최근에는 링가드도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뭐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이제 탈압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하는 것 같고요. 델리 알리도 있고요. 요즘은 좀 부진하지만 그리고 또 뭐 토트넘은 또 이제 루카스 모우라도 영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아직 오피셜은 안 떴습니다만 거의 90%라고 봅니다. 그뭐 뭐 루카스 모우라도 그런 유형의 선수고요.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적을 했죠. 뭐 맨유에 산체스 마샬이 있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외질 선수밖에 없네요. 아, 네, 그렇군요. 아스날은 좀 힘들겠군요. 네, 어쨌든 뭐 그런 크랙 유형의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첼시 뭐 탑 6를 봤을 때. 근데 지금 아스날이 산체스를 팔았잖아요. 아스날 좀 힘들 거예요. 템백 상대로 이제. 하지만 거긴 지루가 있잖아요. 지루가. 부상이긴 하지만 지금 복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루가 있잖아요. 어쨌든 잘 할 겁니다. 아스날도 아스날 나름대로 뭐 잘하겠죠. 근데 뭐 지금 크랙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뭐 어쨌든 탈압박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리버풀에 없어요. 랄라나 말고는. 하지만 랄라나는 유리몸이에요. 너무 부상을 잘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랄라나 유형의 선수를 더 데려야 된다고 봐요. 그 선수가 쿠티뉴의 대체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뭐 르마 그 비싼 가격 9천만 유로던가요? 9천만 파운드던가요? 그거 주고 데려올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월드컵 시기니까 이제 월드컵 때 가격표가 올라갈 것이다 이러는데 르마가 월드컵에서 잘할 거란 보장도 없고 지금 실력으로 봤을 때 월드컵 엔트리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르마가.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르마를 영입하고 싶은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르마보다는 지금 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퓰리시치가 훨씬 더 나아 보여요. 탄압박적인 부분에서는 퓰리시치가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퓰리시치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더 좋아 보여요. 르마보다는. 네, 그리고 퓰리시치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하고요. 또 얘기를 해보자면 랄라나 같은 유형의 선수 미드필더를 영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세바요스가 대표적이라고 봐요. 다니 세바요스. 지금 레알과의 불화가 있고요. 스페인이다 보니까 바이아웃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하지만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그냥 놔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아무리 안 쓰더라도 세바야스 아직 어린 선수고요. 하지만 탈압박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그 딴 거 다 제쳐두고 탈압박 뭐 드리블 이 실력으로만 봤을 때 저는 다니 세바야스는 월드 클래스의 정점에 이미 선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은 미치거든요, 다니 세바야스가. 아, 이건 좋은 뜻으로 미친다는 거니까 한번 이건 써보겠습니다. 진짜 잘해요. 드리블이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패스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감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더 23, 23이던가요? 언더 21이던가요? 그 유로 대회에서 이제 MVP도 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세바요스가 가장 이상적인 랄라나에 대한 영입, 업그레이드 영입이 아닌가. 왜냐면 랄라나가 이제 30대예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30대고요. 아직 영국 나이로는 29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곧 이제 생일 지나면 이제 될 거예요, 30. 근데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이제 있으니까 필요하죠. 그런 유형의 선수가. 장기적으로 보는 클럽이기 때문에 자니 세바요스가 이상적이지 않을까. 간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아니 뭐 나비 케이타 선수가 오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엠레찬이 거의 이제 유벤투스로 유벤투스는 어디든 자유계약으로 가는 것이 거의 이제 확정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드필더 한 명을 더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론 이건 봐야 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경우 아니요 챔피언스 리그에 안 나가더라도 지금으로 본다면 그래도 유로판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네, 선수를 영입해야 됩니다. 그런 유형의 미드필더를 또 한 명, 한 명, 두 명 정도 더 영입을 해야 돼요. 네. 고레츠카 아쉽긴 한데 미넨 같잖아요. 아쉽긴 한데 그건 그 선수는 찬 대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뭐 고레츠가 터졌다면 그 또 다른 샬케 자유계약으로 풀릴 선수 막스마이어 선수를 개인적으로 한번 약간 도박성이긴 한데 영입해보는 거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면 그 선수도 이제 자유계약으로 이제 지금 6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에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니면은 그때 가서 이제 영입을 해야 돼. 7월 달에 가서 영입을 해야 되는데 어, 샬케가 참 좋잖아요. 자유계약으로 영입하기가. 마팁도 샬케였죠. 지금 아스날에 있는 콜라시나치도 샬케였죠. 고레츠카도 샬케였죠. 네. 일단 마팁을 굉장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최근 경기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믿고 쓰는 샬케산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이어에게 도박을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 홀딩 역할인가요? 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잘해준대요. 하지만 이게 EPL에서 통할지는 의문이에요. 왜냐면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EPL에서 통할지는 의문이지만 한번 도박성으로 걸어볼만 합니다. 네, 한번 도박성으로 마이어 영입해볼만 해요. 큰 돈 들이지 않고 영입할 수 있는 적절한 선수고요. 그리고 일단 독일 선수고요. 아마 마이어는 뮌헨이 건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 거기는 루디도 있고 고레츠카도 있고 뭐 여러 선수가 있거든요. 굳이 뭐 비달도 있고요. 알칸타라도 있고요. 뭐 티아고라고 할게요. 티아고도 있고요.
또 미드필더 여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어까지는 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 그래요. 일단 확실합니다. 리버풀이 여름에 노릴 선수는 여름에 보강할 포지션은 미드필더 그리고 골키퍼. 네. 이 두 포지션은 무조건 보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또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땐 골키퍼에서는 아니더라도 미드필더에서는 또 구단 레코드가 깨지지 않을까. 지금 이미 이제 반다이크가 깼거든요. 7,500만 파운드.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영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FFP가 리버풀은 무섭지가 않아요. 그 어떤 표를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인스타그램 유저가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2016년부터 지금 탑6의 넷스펜딩 2016년 여름부터 쭉 나열을 했어요. 탑6부터. 근데 리버풀이 제일 꼴찌예요. 그러니까 꼴찌 넷스펜딩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서 흑자를 봤다는 거예요. 2016년 여름, 2017년 여름에서. 그러니까 아니죠. 2016년 여름, 겨울, 뭐랬니? 2016년 여름, 2017년 겨울, 여름, 그리고 2018년 올해 겨울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만큼 이득 이 세 번의 네 번의 이적 시장 동안 리버풀은 흑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 흑자 금액도 어마어마해요. 3,400만 파운드인데 만에 하나 값이거든요. 네, 리버풀은 FFP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수입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네, 얼마를 쓰든 FFP에 걸리진 절대 않을 거예요. 절대 안 걸립니다. 이거 걸릴 수가 없는 금액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 3,400만 파운드 net 스펜딩이 이 흑자가 그 나머지 20개 팀 이제 EPL 전체 20개 팀 2016년부터 따졌을 때 19위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장 큰 흑자를 낸 팀이라는 거예요. 1위가 사우스햄튼인데 우리 덕좀 봤어요. 리버풀 덕좀 봤는데 뭐 어쨌든 리버풀은 돈이 많아요. 지금 FFP라는 룰이 구단들이 돈을 많이 못 쓰게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무섭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벌어들인 게 많으니까. 그리고 FSG가 자금력이 없는 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퓰리시치를 강력 추천해요. 미드필더에 퓰리시치를 너무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아니 근데 아까 이게 사실 퓰리시치를 영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클럽 감독의 선택이 너무나 크게 작용을 해요. 클럽 감독이 도르트문트 선수를 영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나름 클럽한테 고마운 게 있어요. 덴벨레가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하면서 몸값을 올려주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라고 기사가 많이 났거든요. 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기사가 괜히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어, 어쨌든 클럽 감독에게 고마운 게 있을 거예요. 도르트문트 팬들도 그렇고 도르트문트 수뇌부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퓰리치 형이 와더라도 미워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제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클럽 감독이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리버풀이 도르트문트 선수들은 잘 안 건드렸어요 이제까지. 뭐 독일 쪽을 굉장히 많이 건드렸단 말이에요. 샬케 선수들, 뭐 쾰른도, 요나스 헥터라는
그 독일 레프트백, 그리고 뭐 티모 호른도 링크가 좀 났었던 것 같고요. 뭐 바이에른 뮌헨은 그거는 네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아 네 바이에른 뮌헨 뛸 때 괴체를 노렸었고요. 또 뭐 카리우스도 마인츠에서 뛰었었고요. 클라바는 아우크스부르크였고요. 그리고 브란트, 뭐 카이 하버츠, 레버쿠젠이고요.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주로 이제 독일 쪽을 많이 노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도르트문트는 웬만하면 안 건드렸어요.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고, 네, 그랬는데, 물론 링크는 있었지만 거의 찌라시식의 링크였어서, 네, 그랬는데, 솔직히 퓰리시치는 노려볼 만한, 그러니까 클럽이 퓰리시치는 그래도 영입을 하고 싶다라고 FSG에 얘기만 하면은 전력을 다해 영입하려 할걸요?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퓰리시치는 미국 선수거든요. 에서 답이 나오죠. 댐프시, 팀 하워드 이후로 미국에는 스타석 선수가 없어요. 스타 선수가 없어요. 일단 댐프시, 하워드 둘 다 늙었어요. 이제 30대고 특히 하워드는 은퇴를 했나요? 네, 거의 이제 은퇴를 바라본 나이기 때문에 아직 안 했다면. 그런데 플리시치라는 갑자기 신성이 나타난 거예요. 아야, 플리시치라는 어마어마한 스타 선수가 미국에서 나온 거죠. 미국의 자금력, 미국의 스타성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이거 웬만한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해외 이제 해외 경제 이런 거, 국제 정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절대 미국이 절대 미국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 스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입이 된다면 미국의 스포트라이트, 광적인 서포트를 받을 것이 어느 정도 확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 맨유를 옛날에 맨유를 응원했던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맨유를 응원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박지성이 뛰었기 때문에 맨유 경기를 보다가 팬이 됐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원래 토트넘 팬분들도 계셨겠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에 갔기 때문에 그 경기를 보다가 토트넘 팬이 됐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적지 않게 계실 거예요. 미국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필리치가 리버풀에 온다? 리버풀 경기를 보다가 팬이 된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팬층도 북미 쪽을 확실히 누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팬에이 스포츠 그룹 FSG 리버풀을 소유하고 있는 이 기업이 미국계 기업, 미국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팬에이 스포츠 그룹에 대한 그 인기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엄청나게 오를 거거든요. 이미 이 팬에이 스포츠 그룹은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그 이제 제가 야구는 잘 모릅니다만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거의 뭐 인기도로 치면 제가 알기론 탑5 안에 정도 드는 그런 구단을 또 구단의 구단주로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머니볼, 영화 머니볼 이제 브래드 피트 나왔던 그 영화 머니볼 보신 분들은 마지막에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가 이제 감독 그분 빌리인가요? 그분의 이제 와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팬에이 스포츠 그룹 마지막에 관계자분 나오잖아요. 존 헨리. 저희 구단주입니다. 네. 뭐 대역 당연히 이제 배우분이고요. 그분은. 하지만 실존 인물이고 그 인물이 바로 팬에이 스포츠 그룹을 이끌고 계신 분이고 리버풀의 네, 구단주 분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좀 횡설수설했는데 플리시치를 영입한다면, 그러니까 플리시치를 영입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페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페네 스포츠 그룹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플리시치를 작업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물론 너무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닌 이상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시치에 대해서 도르트문트가 쿠티뉴 정도의 값을 불러도 FSG는 조금 협상하다가 너무 완고하면 그냥 오케이 그냥 그거 합의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기회비용적인 부분에서 쿠티뉴 이상의 값을 자랑하는 선수가 바로 필리시치거든요. 필리시치가 영입이 된다면 기량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선수단의 기량적인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고, FSG의 사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미국계의 팬심을 어느 정도 잡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거고요. 플리시치 데리고 미국 투어 한번 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리시즌 경기장이 아마 만석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유랑 레알 마드리드 경기할 때 진짜 꽉꽉꽉 채운 그거 있잖아요. 저는 리버풀이 미국의 2부 리그랑 경기한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시다. 네, 그만큼 이제 스타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필리치 영입되면 그렇기 때문에 뭐 필리치가 어쩌면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유형의 쿠티뉴 대체자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필리시치 딜에 대한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클럽이라는 거죠. 클럽이 과연 도르트문트 선수를 영입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금액적인 부분은 아마 신경 안 쓸 겁니다. 크게.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르마는 별로예요. 네. 그냥 보니까 별로입니다. 너무 심했나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고요.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를 봤을 때 사실 이제 모나코가 저번 시즌에 맨시티 이기고 막 엄청 열심히 잘할 때 사람들이 주목한 선수는 음바페랑 베르나르도 실바랑 벤자민 맨디밖에 없어요. 르마도 어느 정도 잘하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막 우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와 잘한다까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선수에 베르나르도 실바보다 더 비싼 금액을 투자하려고 한다는 것은 전 클럽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1월 겨울 이적 시장은 굉장히 에이스를 빼오기 힘든 이적 시장이에요. 특히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한 팀들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좀 잘하는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면은 그 잘하는 선수가 잘하는 팀에 있기 때문에 잘하는 팀은 당연히 챔피언스리그에 갔을 거고 챔피언스리그에서 갔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리그 영입을 한다 해도 챔피언스리그에 못 뛰어요. 그 선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쿠티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떠나버렸네요. 음, 사실 그 정도 열정이면 예,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는 드림 클럽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떠나 보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서 르마에 대해서 좀 가격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뭐, 뭐 어떤 언론 거기에서 6천만 원까지 얘기가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더 낮춰야 돼요. 네, 더 낮춰야 됩니다. 물론 이 선수들을 그 평가를 그 전에 있던 구단에 대해서의 활약에 대해서만 보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클럽이
어떻게 보면 갱생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선수만 만나면은 그 선수의 기량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든요. 마네가 그랬고요. 피르미누가 그랬고요. 로브렌이 그랬지만 요즘엔 또 이상하고요. 그리고 뭐, 네. 모레노도 요즘엔 좀 상승세잖아요. 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맞지 않는 선수는 하락세를 걷고 폭망이에요, 폭망. 벤테케, 스터리지, 뭐 마마두 사코 보세요. 폭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클롭이 르마를 원한 건 확실해요. 확실하지만 네, 확실하지만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싼 것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뭐 비싸서 영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기량적인 부분에서 지금 AS 모나코에서의 활약도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물론 제가 아까 못한다라고 했지만 그건 AS 모나코 내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AS 모나코에서 못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어, 어쨌든 클럽이 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원하는 선수를 영입했을 때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이제까지 클럽이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르마가 영입된다면 잘하겠죠. 네,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대에 지금의 지금의 그 선수에 대한 평가라든지 평판을 생각했을 때 그 가격은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비싸다라는 거고 아쉽다. 좀 싸게 팔지. 모나코 팔 만큼 팔았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목이만 아프네요. 어쨌든 그리고 골키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확실한 것은 클럽은 카리우스를 믿고 있고 카리우스가 넘버원이 됐고요. 미뇰레는 갈 거예요 아마. 아마 카리우스가 넘버원이 갑자기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미뇰레와 클럽이 얘기를 나눴고 미뇰레가 아마 팀을 떠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도 이제 일단 오래 있었지만 욕도 많이 먹었고 사실 좋은 예가 별로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뇰레 스스로도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잘해도 좀 욕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난 30대다. 그러니까 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뭐 아마 자기를 좀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라는, 그러니까 뭐 팔아줄 수 없겠느냐라는 뭐 식의 얘기가 아마 오갔던 것이 아닐까라는 뇌피셜 한번 써보고요. 그래서 카리우스가 넘버원이 됐고요. 그리고 클럽이 그리고 일단 공신력 3대장 아까 말한 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중 한 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카리우스가 남은 이제 이번 시즌 동안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어요. 진짜 발전해서 천문학적인 높은 금액을 골키퍼에 쓰지 않게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카리우스의 기량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기 전에 먼저 믿지 말아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리송과 오블락 이렇게 두 명이 영입 리스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리송이 안 되면 오블락으로 선회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알리송. 일단 저는 오블락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오블락은 꾸준히 보여줬어요. 제가 14, 15 시즌부터 축구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오블락이 날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오블락이 눈에 띄는 신성 골키퍼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오블락이 ATM에서 100경기, 100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100번 경기를 치르는 동안 57번의 클린시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클린시트 할 확률이 57%라는 거예요. 두 번 경기에서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무실점 경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한창 ATM이 짠물 수비로 잘 나갔을 때의 덕도 있겠습니다만 오블락의 실력을 의심할 순 없거든요. 지금 굉장히 뛰어납니다. 선방 능력은 알리송보다 위에요. 카리우스 미놀레보단 세수 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빌드업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빌드업적인 부분은 알리송 발밑 기술은 알리송이 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 원하는 게 아닐까. 만약에 클럽이 선방 능력만 보고 뽑을 이제 그것만 중시한다면 미뇰레가 계속 넘버 원이어야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어도 제 내피셜대로 말을 했다라고 쳐도 미뇰레가 계속 넘버 원이어야죠. 하지만 발밑 기술을 중시하기 때문에 골키퍼의 발밑 기술을 카리우스가 넘버 원인 거고요. 물론 카리우스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격 전개 부분에 있어서 미놀레보다 카리우스가 좀 더 빠르고요. 선택적인 부분에서 그런 판단적인 부분에서도 미놀레보단 카리우스가 좀 더 클럽의 입맛에 맞는 판단을 잘 하기 때문에 아마 카리우스를 넘버원으로 뒀고요. 그리고 알리송도 그렇기 때문에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영입은 할 거라고 봐요. 그 카리우스가 만약에 잘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백업 골리를 영입할 거고요. 못한다 하면 당연히 베스트 골키퍼를 영입해야죠. 네. 하지만 저는 카리우스를 그렇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알리송이나 오블락이 왔다고 쳐요. 근데 못하면 저는 그때는 악터버그를 갈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버풀의 골키퍼 코치인 존 악터버그 골키퍼를 갈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클럽이 아무리 그 사람을 최고라고 칭하지만 이거는 좀 저도 한때는 악터버그를 믿었습니다만 사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조금 진짜 악터버그가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레이나가 악터버그 오기 전까지는 진짜 거의 자 EPL 탑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뭐 데헤야, 쿠르투아, 뭐 체흐 그 당시 체흐랑 이제 어깨동무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의 물론 그때 네. 그때 당시에는 체흐만한 골키퍼가 거의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체흐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골키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터버그가 오고 나서 망해가기 시작했거든요. 했대요. 네, 저는 몰라요. 네. 물론 그전에도 예능은 자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클린시트 기록을 보니까 진짜 대단한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악터버그가 오고 나서 좀 망했다는데 그렇대요. 그리고 미뇰레가 영입될 때만 해도 선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선방률이 거의 탑 5 안에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리버풀 오고 나서 얘는 키퍼로 전락을 했죠. 그리고 카리우스 같은 경우에도 마인츠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만 잘했고요. 뭐 팬들이 뽑은 분데스리가 골키퍼 2위까지 리버풀 이적 바로 직전 시즌에 그런 기록을 수상을 했습니다만 리버풀 오고 나서 망했죠. 물론 한 시즌 반짝이었습니다만 뭐 조금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왜 망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골키퍼 코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금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알리송이나 오블락이 왔다고 칩시다. 근데 망했다? 네, 그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코치의 중요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비 코치도 좀 영입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포지션마다 코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비가 계속 이렇게 안 되면은 사실 수비에 좀 더 수비적인 코치 능력이 좀 더 수월한 선수 코치를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팬심 가득 담아서 캐러거나 아게르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사실 그분들의 능력이 어떨지는 아직 그렇고요. 듣기로는 아게르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는데 유리몸이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게르가 온다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리버풀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큰 선수고요. 아게르. 명언이 있죠. 네, 덴마크에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형님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리버풀 축구에 있어서 마지막 로맨티스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유형의 선수는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루카스 레이바도 있고요. 네, 뭐 많네요 생각보다. 뭐 좀 옆으로 새는데 네, 어쨌든 쿠티뉴 대체자로 여러 선수를 얘기했지만 이 토픽에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쿠티뉴 대체자는 퓰리시치 전 강력하게 원합니다. 네, 르마보다 퓰리시치 그렇습니다. 자, 또 잠시 쉬었다가 3부로 마지막 3부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노래는 목 아파. 노래는 네, 원본 틀어드리고 그냥 갈게요. 원본